지금부터 미래세대 국개업 오픈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윤예원 보다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미덥데이 3부 세션 청년 자유 네트워킹 미래세대 국개업 오픈토크의 퍼실리테이터를 맡은 커뮤니티 보다의 윤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니까 스스로 굉장히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국제개발협력의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청년 여러분과 관계자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나눔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돕는 역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큰 자리에서 이런 토론을 주재해본 경험이 처음인 초보 사회자라서 서툴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함께 저를 도와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논의해볼 주제는 청년이 말하는, 청년이 성장하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을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생태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고 또 생태계를 성장시킬지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의견 나눌 5분의 커뮤니티 대표자님들을 모셨는데요. 각 커뮤니티별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 주제에 관련하여 자유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보다입니다. 네, 보다의 발표도 제가 맡게 되어서 제가 바로 이어서 보다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주제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부산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 보다입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부산 청년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보다는 부산에 있는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이자 네트워크로서 부산의 B와 ODA를 합성해 탄생된 이름입니다. 한 지역인 부산, 또 상대적으로 영토가 작은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름의 뜻에서 저희 보다가 지닌 정체성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가 한 국가, 또 국가와 국가 간, 또 개발협력 생태계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상생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 보다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보다 1기 창설 이후 현재 5기까지 기술을 거듭해 가면서 부산 지역의 국제개발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네, ODA 자격증 시험 대비 문제집 발간, 국개업 이슈에 관한 카드뉴스 제작, ODA 사업 스터디 등으로 개발협력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해 왔고요. 또 개발협력 관계기관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생태계 속 여러 협력 주체와의 만남도 가져보았고요. 네, 공정여행이나 플로깅과 같은 실천적인 캠페인 활동도 진행했었고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펀딩 및 튀르키예 후원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활동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다는 지금껏 활동해왔던 과정 속에서 오늘의 주제인 청년이 말하는, 청년이 성장하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점들을 편안하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인력이 양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협력을 꿈꾸는 청년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 입문을 하는 것부터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 지방에서는 정보와 기회의 질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양 또한 현저히 부족합니다. 또한 그러한 개발협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나 자리들이 소수이다 보니 그 자리를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격이 고스펙화되어서 점점 그 자리에 가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인턴이 금턴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 말이 개발협력 분야에 더 여실히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발협력 생태계에 청년들이 자리 잡고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개발협력과 관련된 참여형 사업들, 체험형 일자리들의 수가 늘어나고 폭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개발협력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봉사단, YP와 같은 사업 참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험이 아니라
그 인력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 강화나 진로 연계 프로그램들이 지역 측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지역 내 개발 협력, 진로 연계 트랙이 탄탄하게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개발 협력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제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느껴왔던 부분이라 제 주변이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나는 개발 협력 분야의 진로를 희망한다고 말했을 때 사전에 개발 협력을 알고 있거나 한 번에 알아듣는 경우가 잘 많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과 같은 어른들께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는 아마도 일반 시민이나 청년분들께 개발 협력이 다소 생소하고 와닿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 노력 덕분에 많은 분들이 SDGs나 ODA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발 협력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들만의 리그라는 느낌과 이미지가 강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제 개발 협력의 주체로서 시민 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어진 지금의 현재 개발 협력 현장을 고려해 본다면 개발 협력과 ODA의 개념, 당위성, 필요성을 일반 시민들, 청년분들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 협력을 알던 사람들끼리의 교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지자체,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청년이 상생하는 네트워크가 지속 가능하려면 그 핵심은 대학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협력을 전공으로 혹은 융합 트랙으로 설치해야만 개발 협력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양 수업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 협력을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대학마다 자리 잡는다면 개발 협력에 대한 관심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증가할 수 있고 그 관심이 또 발전해서 네트워크 확대와 개발 협력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보다의 주제에 대한 자유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산외대 비커밍의 전지원 부회장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제개발협력 동아리 비커밍에 대해 발표할 부회장 전지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비커밍 소개와 활동, 비커밍이 생각하는 국개업 생태계 순으로 발표해 보려 합니다. 먼저 비커밍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커밍은 부산외대 국제개발협력 전공 동아리로 국제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학내뿐 아니라 학예에 거쳐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활동은 주로 국개업과 관련된 캠페인, 서포터즈, 견학, 플로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에 대해선 바로 뒷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에 미얀마 군사 쿠데타의 반발에 벌어진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저희 비커밍도 동참해 이를 상기시키고 지지하고자 인스타 스토리 기능을 통해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2030년까지 국제적 달성 목표인 SDGs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음을 인스타 DM으로 증명함으로써 경품도 받고 SDGs의 17개 목표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발전대한 피다에서 개최한 메콩강 전시회에서 비커밍은 영어 라이브 방송 진행, 전시 홍보 등의 서포터즈로 활동했습니다. 네 번째, 부산외대 국개업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했던 청년 세미나에 비커밍도 서포터즈로 동참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함으로써 세미나 내용을 널리 공유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과 울산에 국개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 환경 주제에 따른 각 팀별 온라인 발표와 오프라인으로 만나 광안리에서 플로깅을 진행함으로써 환경 보존 활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산과 울산에 국개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 그 밖에도 유네스코 방문 등 앞으로의 비커밍 활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커밍이 생각하는 국제개발 협력 생태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엔 부산에서는 국제개발 협력을 시작할 청년의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감으로써 초기 정착 시 청년의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요구되며 그런 이유로 지방권 대학생의 해외 YP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비커밍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내 동아리인 만큼 대학생 파워가 돋보이는 열정적이고 참신한 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비커밍의 모습 잘 보여주셨는데요. 지방의 청년들이 국제개발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 또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경대 국제지역학부의 윤보연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부경대학교 국제개발협력 현지조사 커뮤니티 소개를 맡은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국제개발협력학 전공 중인 윤보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일단 저희는 현재 국제개발협력 현지조사라는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국제 이슈에 대한 이해 및 국제개발 협력 현장에 대한 관찰, 그다음에 경험이라는 수업 목표를 가지고 3인 1조로 총 4팀을 구성해서 그 팀마다 각자 국제개발 기관 하나씩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3여형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스윈즈 부산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그다음 지구촌 나눔운동, 그다음 부경대 메소 코이카 사업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팀마다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피스윈즈 팀은 피스윈즈 코리아 사업 지역 소식 번역 업무 및 카드 뉴스 제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번역 기사의 내용은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의 소식, 또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진행해야 하는 일, 그다음에 튀르키예 지진 관련 소식을 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인데요. 이미 몇 차례 센터 기관을 방문을 해서 그 기관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가 끝난 상태이고요. 가장 최근에 있을 행사는 5월 21일에 이제 개최되는 아시아 문화 한마당 행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시물 제작이나 이제 봉사활동 업무를 배분하는 역할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구촌 나눔 운동인데, 현재 이 지구촌 나눔 운동팀은 기관에 대한 이해를 위한 조사와 전 세계적인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탐구를 하고 있고, 현재 이게 부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렌 난민을 중점적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경대 메소 코이카 사업인데요. 실제로 이 팀은 메소스로 현지 조사를 다녀온 팀이라서 이주민 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인터뷰 내용 등을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코이카 사업 대상 학생들에게 실시할 기초적인 질문,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어떤 질문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그다음에 국제개발 협력 교육 교재를 제작함에 앞서서 어떤 내용들을 넣으면 좋을지 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YSM 동아리는 실제 저희 수업 시간에 다루는 동아리는 아닌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과 학술 동아리로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 이슈 탐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국인 교환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좀 더 학생들이 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동아리라서 소개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 주제에 대해서 청년이 말하는 청년이 성장하는 국제개발 협력 생태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시면서 학생들한테 이 ODA라는 단어 자체를 언제 처음 들어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보통 1학년 전공 수업을 통해서 아니면 대외 활동을 하면 처음 들어봤다고 대부분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대답이 나온 것도 저는 저희 학부 자체가 국제 지역 학부였고 또 다 국제개발협력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라서 그 정도의 대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수업을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이 ODA 사업 또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까? 아니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직까지 저도 학부생이고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참여와 관심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메소스로 이제 그 태국 쪽으로 현지 조사를 다녀온 결과 뭔가 단순히 학교 수업을 하면서 듣고 읽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보는 게, 그러니까 뭔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보는 기회를 얻는 게 훨씬 더 뭔가 온몸으로 다가오는 크기나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역 측면 쪽에 지역 단체나 이런 재단 쪽에서 좀 더 우리가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아니면 현지 조사 같이 뭔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면 훨씬 더 청년들에 의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번 미덥데이처럼 뭔가 국제개발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 또는 전문가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교류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교류하는 장을 열어주신다면 조금 더 젊은 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제개발 협력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심과 참여가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관심과 참여가 학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개발 협력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잘 잡혀 있는 부경대가 참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전대한 피다의 김양미 팀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전대한 피다의 김향지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그 미래세대와 청년 토크 자리인데, 이제 저도 청년 모르겠어요. 요새는 청년 나이 기준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관대한 기준에 따르면은 60세까지는 청년으로 본다는 국제기구도 있고 해서 살짝 저도 끼어봤습니다만,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서 저희 단체가 국제개발협력과 청년, 특히 지역 청년들과 관련해서 이제 좀 어떤 활동들 하고 있고 어떤 생각들 갖고 있는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발전대한 피다라는 단체명은 사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2006년에 처음 ODA 워치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된 단체고요. 2016년에 설립 10년 차가 되던 해에 그 발전대한 피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리브랜딩을 하면서 재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민들과 함께 개발을 넘어서 발전을 고민하고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개발을 감시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시민사회 단체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조금 추상적이에요. 네. 흔하게 그냥 편하게 설명할 때는 저희 국제개발협력 애드보커시 시민단체다. 조금 더 이제 쉬운 말로 풀어서 빗대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참여연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애드보커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추상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으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와 관련해서 정책과 인식 변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을 하는 단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명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단체명 피다를 영어로 쓰면 이제 PIDA인데 이 스펠링이 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그러니까 발전 대안을 위한 인민 사람들의 어떤 이니셔티브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요. 이제 이런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표현은 사람이 꽃피는 발전이에요. 사람이 꽃피는 발전이라는 거는 사람과 생명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발전이고, 사람과 관계의 성장이 내용이 되는 발전, 그리고 꽃봉오리가 피듯 사람이 잠재력을
발현하고 함께 성장하는 발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개발 혹은 발전을 디벨롭먼트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디벨롭먼트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제 뭔가 접혀 있고 이렇게 오므려져 있던 것이 펴지다, 피어나다, 이제 이런 뜻에서 그 어원을 가져온 단어예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그 모티브를 차용해서 사람이 그 디벨롭먼트라는 단어의 그 원형 그 자체처럼 피어나는 발전, 그러니까 그 발전이나 개발이라는 활동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 성장, 물질적 성장, 금전적 성장에만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의 성장과 사람들 간의 관계의 성장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을 수 있도록 감시하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이제 캠페인도 하고 이제 이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 활동들로는 크게 대안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 그리고 감시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대안적인 무언가를 찾아가는 그 활동들로 커뮤니티 애드보커시,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 분야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그런 애드보커시 활동들이 있고, 또 발전 대안 교육이 있고, 발전 대안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감시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 감시, 그리고 원조 투명성 감시, 현장 감시 등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활동에 대한 설명은 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아서요. 그 중에 저희가 이렇게 조금 깨져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주요하게 하고 있는 활동 중에 그 피움이라는 이름의 발전 대안 콘텐츠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네. 발전 대안을 꽃 피우는 움직임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피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사실 오늘이 두 번째 목요일에 해당되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 온 관계로 못 나가게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이렇게 한 2주에 한 번 정도 혹은 여의치 않을 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행이 되고 있는 뉴스레터이고, 피다의 활동 소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안적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 방식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뉴스레터입니다. 저희 피움은 피움 기자단과 함께 만들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제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피다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피움 기자단을 사실 초청을 해주셨는데, 저희 피움 기자단이 대부분의 이제 20대 학생들 또는 이제 청년 활동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직접 그 수업이나 일을 빠지고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제가 대리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기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총 이제 4명의 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괄호 속에도 써놨지만은 굉장히 우연하게 전부 다 이제 그 지역 출신의 기자들, 물론 이제 서울 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지만 지역 출신의 기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단체 활동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주변부에 집중하자라는 거였어요. 주변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로 국제개발협력의 주류라고 한다면 이제 교수, 이제 뭔가 연구자 아니면 전문가, 서울 관료, 중앙 관료, 이제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주류가 있는가 하면 그 이제 그에 반해서 좀 주변화된 청년 활동가들, 그리고 지역의 활동가들, 그리고 지역의 어떤 수행하는 기관들, 이런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변화된 주체들을 조명하는 작업을 해보자라는 방향성을 작년에 설정을 했는데, 그 한 일환으로 지방에서 국제개발협력하기라는 그 피움의 특집 콘텐츠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콘텐츠의 일환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앞서서 그 전문가 세션에도 참여해 주셨던 주민서 센터장님이랑도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또 여기 부산 국제교류재단의 그 연경신 팀장님과도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또 그 본인이 스스로 지역 출신인 피움 기자단 단원들이 직접 이제 그 지방 출신의 청년으로서 국제개발협력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문제라고 느꼈고 어떤 점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이제 에세이로 쓰는 활동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자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들, 그리고 실제 그 기자단이 에세이로 썼던 내용들을 이제 이번에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쭉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많이 주되게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지역 청년과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일단 세 가지가 크게 부족하다. 그 첫 번째가 기회의 부족, 두 번째가 정보의 부족, 세 번째가 관심의 부족.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앞선 단체들에서도 또 거의 유사하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공부할 기회, 일할 기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적다.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 이제 인프라나 네트워크 등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개발 협력이나 원조 등에 대해서 어떤 지역사회 커뮤니티 자체의 전반적인 관심 수준이 아무래도 서울과는 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하기에 약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공동적으로 많이 해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작년 10월에 발행을 했었던 저희 피움 기자단의 에세이 글에서도 이제 대면 행사들이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부분, 그리고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의 발자취가 내 곁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11월에 나왔던 기사에서도 이제 개발 협력에 대한 학생들의 상상력과 이해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줬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이 국제개발협력의 지방 분권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이었는데요. 지방 분권화를 통해서 지역의 국제개발협력 저변 자체를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지역 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일자리를 더 창출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내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저희 기자단이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저한테 톡으로 첨언을 또 이렇게 보낸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YP를 했었고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다른 이제 커리어를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근데 경력 사다리가 좀 아무래도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좀 좁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기회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을 했고, 이 분야에 진입을 했던 케이스에 대한 사례 아카이빙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실질적인 채용과 관련된 프로세스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컨설팅이나 교육 같은 것들이 더 제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추가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다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역 청년들의 어떤 현황이나 활동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냥 업계 전반의 청년 활동가들이 현재 처해 있는 노동 실태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리고 좀 다양한 좀 부당하다면 부당할 수 있는 이런 노동 환경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도 이제 그런 활동들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꼽히는 발전을 위한 목소리 잘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피다의 뉴스레터를 종종 보는데요. 특별 기획 기사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발표에서도 국제개발 협력에 뛰어들고자 하는 지역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의 김관영 센터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남 센터장 김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릴 이야기는 글쎄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쌓아갈지,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앞단에 우리 토크쇼에서 얘기한 것처럼 학력보다는 학벌이다, 학벌보다는 실력이다. 어쨌든 그 실력의 궁극적인 것은 뭘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관심 분야를 얼마만큼 다큐멘테이션 할 수 있느냐,
다큐멘테이션하고 그것을 딜리버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는 학벌도 관계없고요. 오로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실력은 누가 전문가냐라는 건데요. 그 전문가는 바로 얼마든지 내가 관심을 갖는 그 분야에 학벌과 학력과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 문제를 누구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고민한 것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영문으로 50페이지를 작성하고 영문으로 20장의 PT를 만들어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딜리버리를 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저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네, 학벌이 꽤 됩니다. 저도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ODA에 참여하게 된 것은 대학원을 졸업한 거의 20년 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바로 그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몽골에 들어가서 몽골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그들과 같이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민간 ODA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들어왔더니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하다가 이제 다시 박사도 공부하면서 동시에 정부 산하기관에 조인을 해서 정부 산하기관에서 하는 공공기관의 ODA, 과기정통부, 특허청, 그리고 또 그 당시 있었던 교육부, 또 최근에도 작년까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 4년 정도 주재 생활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제 기후 변화, 녹색 기술에 대한 것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지금까지 다른 발표자 토크쇼에서 했던 거랑 조금 달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부산 또는 인접한 울산, 경남에 여러분들이 그 산업을 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인더스트리 비헤이비어를 그럼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센터가 지향하고 있는 점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좀 한 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지자체 ODA의 시대입니다. 지자체 ODA라고 하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특화된 그 산업, 이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소위 관련된 ODA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실행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이 필요하겠다. 그것을 하는 컨설테이션 기관이다라는 게 저희 센터의 포지셔닝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소위 사업에 대한 사업을 만들기 앞에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정책이 소위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업이란 말은 늘 우리가 쓰는 프로젝트고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정책과 기술과 사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정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어느 재원을 쓸 것인가, 그 재원 기관의 앞에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재원을 얻어서 그것을 협력국에서 사업을 실행하면서 협력국의 성과를 높이는 거죠. 이제 네 가지 키워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책과 기술과 사업과 재정. 그럼 우리 파트너가 누구냐? 그 파트너한테 전달해 줄 것은 이 같은 네 가지를 가지고 함께 수행을 할 수 있는 상대국 파트너의 그분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마지막에 역량 강화입니다. 이 5가지 키워드가 이 개발협력을 하는 우리가 갖추어야 된 역량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책적인 지원은 정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거에 따른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재원을 활용할 것인가, 이 재원을 활용하는 상대국 파트너국 그들을 끌어올리고 역량 강화를 해줘야지 사업을 공동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첫 번째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센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느냐? 뭐 보건, 의료, 저희 센터는 이제 트윈 전환 시대를 맞아서 좀 과학기술 파트와 녹색기술 파트로 좀 포커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녹색기술 파트가 여기 있으면 소위 이제 녹색 전환, 기후 변화, 다가오는 기후 변화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많이 있을 거고, 소위 많은 것이 디지털 전환 시대가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2가지 파트가 우리의 그 소위 핵심 업무입니다. 핵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우리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보가 없다, 기회가 없다. 정보와 기회에 대한 날리지에 대한 공유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는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라는 것은 협력국에서 이것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그 수요에 입각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좋은 게 있다고 이것을 제공해 줄게라는 것은 개발협력에서 커다란 그 의사결정의 지연을 초래합니다. 상대국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모디피케이션해서 전달해 주는, 그렇게 하기 위한 신규 과제 발굴이 필요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역량 강화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것은 말 그대로 정책, 기술, 사업, 재정, 그리고 역량 강화. 한번 뒤로만 살짝 가면,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게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소위 이제 과학기술의 덕분으로 일종의 소위 이제 플랫폼에 올려놓는다, 이런 것이 되기. 플랫폼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소위 많이 쓰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코시스템. 근데 인프라스트럭처, 에코시스템은 다른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사실 온 개념이에요. 근데 이 사회과학 쪽으로 오면서 인프라스트럭처 하면 일종의 기반이고, 에코시스템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런 건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테크니컬하게는 소위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소위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돌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내용과 소위 이제 이런 핵심 기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경남도에 왔더니, 저도 경남에 내려온 지 한 3개월 됐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작년까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주재 생활을 한 4년 하고, 그 전에도 베트남에서도 좀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좀 근무도 했고, 미국에 좀 있었고 했지만, 경남에 왔더니 경남 사무소가 이미, 경남도가 해외 사무소를, 중점 협력국 중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미 사무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무소와의 협력을 강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이 있는 소위 이제 우리가 재원하면은 이제 코이카 하는데, 실은 코이카가 무상원지의 아주 중요한 기관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재원 기관은, 이제 코이카는 외교부의 사업을 하고 있는 수행 기관이고, 그러면 다른 부처는 하고 있지 않느냐? 모든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나온 국제개발협력 시행 종합 시행계획 이런 파일이 다 나오는데, 그런데 살펴보면은 모든 부처가 4조 7천억 원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부처의 사업 내용이 다 리스트업 되어 있어요. 그런 PDF 파일이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것만 하나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고 내 거로 만들어도 ODA 사업에 어느 전문가보다 더 어느 전문가의 역량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 한번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우리 손민지 대리님이 공유하셔도 좋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소위 갖추어야 될 일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실은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고민해야 되고 디스커션해야 되는 좋은 아이템들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그래도 한 번씩 짚어볼까요? 한 1, 2분만 시간을 쓴다면, ODA 사업에 대한 저변 확대 해놓고서 이제는 지자체 ODA 시작이기 때문에 부산이 어느 국가의 어느 도시와 협업을 하는 겁니다. 시티 투 시티의 협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 사업의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조인해서 다자 사업으로 갈 때 그 사업이 오히려 어디에 올라타고 가는 커다란 효과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기회가 마련되면은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산업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거 특허는 전 경남을 준비한 겁니다. 경남은 무엇을 잘합니까?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경남이 잘하고 있는 것은 기계, 조선, 해양, 소위 이제 사천에 우주항공도 들어온다고 하고요. 풍력, 원자력, 방산, 로봇,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의료, 보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센터장님, 저걸 어떻게 저희가 공부하지요? 네, 이 공부하는 방법은 뭐 어디에 가서 교육 과정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상은 이런 분야를 젊었을 때부터 대학생부터 학부생, 대학원생 때까지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공부의 대상은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국제개발 협력이 우리 공부 대상이죠. 근데 국제개발 협력 안에서 속해 있는 그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가시고, 저는 경남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관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무자의 입장에서 또 개발협력 업계 선배님으로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지자체 ODA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의 한신희 YP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YP 한신희라고 합니다. 앞에서 전문성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다소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일단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센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청년이 성장하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센터를 소개드리기 전에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국제개발협력센터 같은 경우는 코이카가 그 지자체의 ODA 사업을 활발히 하고 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거점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코이카 그리고 거점대학 이 3자가 협력을 하여서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환으로 저희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코이카 그리고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이렇게 3자가 협력을 하여서 2021년도에 울산대학교 내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 관내 대학 이렇게 협력을 하여서 다양한 지역 내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사업 목표는 울산광역시 국제개발 협력 상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 방향이 저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울산형 국제개발협력 및 ODA 모델을 구축하는 것인데 울산만의 특화된 울산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ODA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적 개발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내 대학, 민간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울산 지역 국제개발 협력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ODA 기반이 전혀 거의 잡혀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인식을 증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관련 교육 그리고 관련 설명회, 관련 컨설팅 등 많은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2021년도에 개소를 한 이후로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야 울산에 맞는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ODA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식 정도도 파악할 수 있었고 또 더불어서 지역민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울산에서는 어떤 ODA 사업이 적합한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 봤을 때 많은 분들이 환경, 그리고 혁신, 그리고 기술 에너지 분야의 ODA가 울산과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울산시 정책 분석도 들어갔고 이해 관계자들 간의 분석을 통해서 울산에서는 환경과 혁신 그리고 기술 에너지 분야의 ODA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이 분야에서 지금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청년이 말하는 청년이 성장하는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방하고 수도권 간의 차이가 큽니다. 국제개발협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련 기관들도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뭐 공공기관, NGO, 컨설팅 기관 같은 뭐 그런 곳에 일하시는 실무진 분들도 다 수도권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가 그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보들 그리고 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모두 다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의 학생들은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데 지방이라는 이유가 굉장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들이 이제 지방 거점 지역에 많이 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간극을 저희들이 해소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저희 센터로 대학생들이 종종 면담을 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관련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없다라고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 학생들이 뭔가 관련 정보들을 얻고 좀 이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방에서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또 문제점이 생각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문자는 되게 많으나 그 전문성을 키우고 또 전문가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청년들이 많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는 대다수가 많이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해외에 진출하신 전문가분들도 그리고 국내에 계신 전문가분들도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중간에 이탈하는 원인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국제개발협력 인력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학문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전문성도 요하고 심지어 일도 많지만 관련 이렇게 처우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2017년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과 지금 예산을 봤을 때 2배 가까이 증액이 되고 있지만 예산은 증액되고 일들은 많아지고 사업들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해서 일을 하는 청년들의 그리고 관련해서 일하는 실무진들에 대한 소위 월급이라던가 그런 인력 처우들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개선이 되어야 청년들이 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오래 남아 있고 또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울산이 글로컬한 개발 협력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함께 바라고 싶고요. 또 청년들의 개발 협력 생태계 진입의 어려움과 진입 후의 처우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모든 커뮤니티의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잠시 휴식과 장례 정리하고 2부 순서로 자유토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장례 정리 있을 건데 저희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대학생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 정보를 좀 공유하려고 제가 나왔는데요. 좀 자유롭게 그냥 있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PPT가 나오는 동안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하나세안 ICT 융합빌리지라는 곳이 2년 전에 생겼는데 거기서 기자단을 1회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자단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모집은 어제부터 진행을 했고 24일 수요일까지 아마 모집을 받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올콘이나 그다음에 공모전 관련한 사이트에 모두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요거 링크 뒤에 QR로 보여드릴 거라서 정보는 한번 자유롭게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이거는 SNS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뭐 ICT나 아니면 하나세안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이제 콘텐츠 제작을 업로드 해주시는 거에 조금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모집하시는 분들은 한국인 분도 계시는데 아세안 학생분들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팀별로 진행을 할 건데 팀에 꼭 아세안 학생분들이 같이 이렇게 속해서 진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세안 친구도 만들 수 있고 같이 교류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와봤고요.